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이나 20년 뒤를 위해 은퇴 자금을 모아두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은퇴 자산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일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사잖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상식 자체가 깨질 미래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머스크가 어떤 세상을 말한 것인지, 그게 왜 은퇴 자산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경제는 아주 단순한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일을 한다. 돈을 번다. 그 돈으로 삶을 유지한다. 사람은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집을 구하고 음식을 사고 병원에 가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도 함께 멈춘다. 그리고 소득이 멈추면 우리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돈을 벌 수 없고 그 순간부터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을 붓고 퇴직금을 준비하고 투자 자산을 모아둡니다. 일하지 못하는 미래의 나를 지금의 돈으로 지켜두기 위해서입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구조가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고요. 머스크가 보는 미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AI와 로봇이 거의 모든 생산을 맡게 되는 시대. AI와 로봇이 음식을 만듭니다. AI와 로봇이 집을 짓습니다. AI와 로봇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AI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돕고 로봇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합니다. 즉,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기계로 대체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노동은 경제에서 거의 필요 없어집니다. 그 순간 누가 일했느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로봇이 다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해서 벌어야만 산다는 구조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늘 이 공식이었습니다. 일한다. 돈을 번다. 살아간다. 하지만 머스크가 상정한 미래에서는 이 공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사회는 이렇습니다. 사회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구조. 즉,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본값이 될까요? 음식, 주거, 의료, 에너지, 교육. 이 5가지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태어나면 자동으로 제공되는 기본값이 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잠들지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을 걱정해 난방을 끄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무료이거나 거의 공짜에 가깝게 제공됩니다. 왜 가능할까요? 바로 AI와 로봇이 이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만들어야 했던 것들을 기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실수도 적고 비용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 결과 부족함을 전제로 만들어졌던 경제가 풍요를 전제로 재편됩니다. 이때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돈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미래에서는 돈이 더 이상 생존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돈은 이렇게 바뀝니다. 취미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 더 좋은 경험을 누리기 위한 옵션, 사치와 취향을 표현하는 도구. 예를 들어, 기본적인 식사는 누구나 해결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레스토랑을 가고 싶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집은 제공됩니다. 하지만 바닷가 전망의 집을 원한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기본 의료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더 빠른 치료, 더 개인화된 서비스는 선택입니다. 즉, 돈은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머스크는 이 상태를 이렇게 부릅니다. 풍요의 시대. 굶주림이 기본값이 아닌 사회. 불안이 전제가 아닌 사회.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벗어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일을 참고 버티지 않아도 되고 단지 생존을 위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생존이 아니라 의미, 재미, 성취, 영향력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예술을 하고,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누군가는 그냥 사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인간이 처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사회입니다. 이제 머스크의 말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우리가 은퇴자금을 모으는 이유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늙으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결국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합니다. 연금을 만들고 퇴직금을 모으고 자산을 쌓아두는 겁니다. 즉, 은퇴자산이란 여유를 위한 돈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어떨까요? 돈이 없어도 굶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거리로 나앉지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요금 걱정에 난방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곧 생존을 위협하던 대부분의 위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퇴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지금의 은퇴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사회에서의 은퇴는 단지 일하지 않기로 선택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돈의 역할이 줄어들면 노후 대비라는 개념 자체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가장 두려웠던 것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퇴 자산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노후 준비가 쓸모 없어진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며 준비하는 노후의 모습 자체가 미래에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일을 못하면 끝이라는 전제가 깨지는 순간 은퇴 자산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머스크도 인정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매우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AI가 모든 걸 생산해도 누가 그 AI를 소유하느냐? 누가 그 데이터 센터를 갖느냐? 누가 전기를 통제하느냐? 이게 잘못되면 AI를 가진 소수, 아무것도 없는 다수라는 더 위험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인류를 구해줄 것이라는 낙관만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요? 그가 던진 진짜 메시지는 이것에 가깝습니다. AI가 돈을 벌어주는 쪽에 서 있지 않으면 AI가 당신의 일을 빼앗는다. 이건 위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구조 설명입니다. AI 시대에는 노동이 돈을 버는 주체가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돈을 버는 주체가 됩니다. 즉, 일하는 사람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이를 대체하는 시스템의 편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자본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유행하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생산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AI는 뇌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는 신경과 연산 능력이고 데이터 센터는 공장이며 전력 인프라는 혈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AI 경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화려한 이야기보다 조용히 이 기반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박을 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에서 완전히 비켜서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때, 클라우드가 기업 구조를 뒤집을 때, 그때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모두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변화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겁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낙관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에서 사라지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작게라도 참여하고 있는가?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의 생산 시스템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던진 경고이자 동시에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AI ETF를 사야 하나요? 반도체 ETF가 더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만 사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똑똑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S&P 500과 나스닥 100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AI와 반도체 시대의 진짜 승자들은 이미 이 지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AMD, 브로드컴, TSMC. 이 기업들은 단순히 AI 테마주가 아닙니다. AI를 움직이는 반도체를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핵심 주체들입니다. 즉,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흐름의 수의 기업들이 이미 지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테마를 쫓아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은 이미 그 미래를 통째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택으로 이 지수를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AI도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냥 S&P 500만 꾸준히 샀던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겁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맞히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알아서 걸러주고 시간이 알아서 증명해줬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세상이 오든 아니면 예상보다 더 천천히 오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맞히려 하지 말 것. 대신 미래의 승자를 소유할 것. 그리고 그걸 가장 단순하게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AI ETF와 반도체 ETF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 이 두 지수는 다릅니다.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AI 시대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소유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자산 편에 서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수익률은 과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투자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 목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은 다릅니다. 투자 전 충분한 학습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